자, 잡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컨트롤러의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로 크론잡 컨트롤러예요. 자, 크론잡 컨트롤러는 앞서서 여러분이 보셨던 디플로이처럼 크론잡 안에는 잡의 컨트롤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플로이가 레플리카 셋을 컨트롤해서 롤링 업데이트를 지원해줬던 것처럼요. 크론잡은 잡을 제어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작업 예약을 지원해주는 컨트롤러입니다. 금방 이렇게 혹시 유닉스와 리눅스에 있는 크론잡 기능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그와 비슷한 기능이에요. 크론잡에는 잡을 예약을 해서 넣어두면 알아서 쿠버넌티스가 반복해서 실행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담고 있는 컨트롤러죠. 그렇다면 어디다 쓰겠어요? 당연히 뭔가 반복해서 작업할 때 쓰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어떤 데이터 백업을 해준다든지 내지는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보내준다든지 또는 로그 파일을 주기적으로 정리한다든지 내지는 가베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제거, 삭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반복해서 실행해야 되는 작업을 크론잡으로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애플리케이션 동작시킬 때. 크론잡을 통해서 작업을 예약하려면 크론잡 포맷에 맞게끔 작업 예약 시간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 작업 예약 시간이 이렇게 5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필드로 들어가는 첫 번째 숫자는 분, minutes가 되고요. hours, 그리고 months, 네. 그 다음에 day, 그 다음에 요일이 됩니다. 자, hours가 분이 들어가니까 0부터 59분까지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기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시가 들어가니까 0부터 23시까지 24시간째를 사용하고요. 1이 들어가니까 1일부터 31일까지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체 1월부터 12월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에스터리스크는 분에다 쓸 수도 있고 시에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일은 0부터 6까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0은 Sunday, 일요일이에요. 그럼 1은 월요일, 2는 화요일. 그렇죠? 그러면 금요일은 숫자 5가 되겠죠. 그럼 6은 토요일이 됩니다. 0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쓸 수도 있고 0 대시 문자 집어넣고 6이라고 넣게 되면은 또 레인지를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중이라고 표현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1부터 5까지가 돼야 되겠죠. 1 대시 문자 5를 넣어주면 주중이 됩니다. 주말은 0과 6을 콤마로 나란히 붙여주면은 주말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뒤에서 실제 크론잡의 내용을 보면서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크론잡의 동작되는 방식을 잡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크론잡은 잡을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앞서서 잡을 봤습니다. 잡에 관련된 작업을 쿠버넌티스에게 요청해요. 쿠버넌티스야 이런 애플리케이션 파드를 잡 컨트롤러에 의해서 동작시켜 줄래? 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은 잡 컨트롤러는 파드를 하나 실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파드는 해야 될 작업, 예를 들어서 백업, 예를 들어서 로그 파일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쭉 진행해서 작업이 끝나게 되면 컴플리트 상태로 완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작업이 끝나는 거는 잡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크론잡이죠. 크론잡은 여기서 자, 저 위에 있는 숫자 5개가 뭘 의미하죠? 요일에 상관없이, 월에 상관없이 매월 1일, 3시 정각에 이 작업을 뭐 해줘? 반복 수행해줘 라는 작업을 요청하면은 크론잡으로 요청하면 크론잡은 이렇게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합니다. 어떻게 반복했나요? 매월 1일, 3시 정각에 이 작업을 다시 또 실행해서 컴플리트로 또 매월 1일 3시 정각에 또 실행. 물론 스케줄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시간에 대해서 예약을 걸어둘 수가 있어요.
언제 이 작업을 반복해서 하면 좋을지는. 자, 이런 형태로 동작이 되는 게 바로 크론잡 컨트롤러입니다. 자, 크론잡 컨트롤러에서 먼저 크론잡에 대한 스케줄링. 자, 지금 나와 있는 건 뭐죠? 분, 시, 일, 월, 요일을 본다면 매월 1일 9시 정각에 이 잡을 실행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또 나열을 해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매주 일요일, 썬데이네요. 일요일 새벽 3시에 이 잡을 실행시켜줘. 분은 안 나왔으니까 3시 정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분은 몇 분이 될까요? 정각이 되겠네요. 몇 시요? 3시요. 언제? 매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날짜랑은 상관이 없네요. 에스터리스크. 매월이 되겠죠? 에스터리스크. 근데 매주 썬데이였으니까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럼 이걸 조금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제가 매주 일요일이 아니라 6일 좀 지우고 주중에 반복하는 거예요. 주중 새벽 3시 정각에 이 잡을 실행해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중이면요. 요일만 달라지면 되겠죠. 어떻게? 주중이니까 1부터 몇 가지? 5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네, 1부터 5까지는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띄어쓰기 한 칸이 바로 필드 구분자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1부터 5까지는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주중 말고 주말이라고 해볼까요? 주말에 이 작업을 3시 정각에 실행해줘라고 요청을 했다. 그럼 요거 바꿔야 되겠죠. 주말이면 언제예요? 일요일하고 토요일이라고 보죠. 일요일, 토요일은 6, 일요일은 0이네요. 그럼 저는 표현할 때 0,6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0, 일요일과 6. 네, 언제? 토요일에 뭐 해주세요? 3시 정각에 이 작업 수행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자, 잡을 5분마다 반복해서 실행해줘 라고 요청을 했다고 보죠. 자,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5분마다예요. 제가 에스터리스크라고 표현하면요. 매 분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주면 요일에 상관없이 월, 일, 시, 분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죠? 1분에 한 번씩. 뭐가 되는 거? 매 분마다 반복해서 작업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근데 저는 원하는 게 5분에 한 번씩. 그러면 슬래시 넣고 스텝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숫자 2를 집어넣으면 2분마다 한 번씩. 그럼 숫자 5를 집어넣으면 5분마다 한 번씩. 시작 시점은 정각에 한 번,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조금만 응용해서 봐볼까요? 네, 제가 2시간마다 한 번씩 실행하고 싶은데 매시 정각에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2시간마다 한 번씩 매시 정각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분는 2시간마다 매시 정각에 2시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정각이면은 0분이 되겠죠. 그리고 에스터리스크 표현하고 2라고 나누면 네, 0시 한 번, 2시 한 번, 4시에 한 번. 스텝. 슬래시 다음에는 스텝을 집어넣는데 그걸 분에다 넣을 수도 있고 C에다 넣을 수도 있고 월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15라고 해주면요. 매월 1일과 매월 15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크론잡을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뒤로 넘겨서 크론잡의 데피니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스케줄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 자, 크론잡의 데피니션을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사이즈를 조금만 조절해서, 자, 지금 잡 템플릿과 왼쪽에 있는 게 잡 템플릿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크론잡 템플릿이에요. 자, 잡의 데피니션과 크론잡의 데피니션을 여러분 비교를 해서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크론잡, 잡입니다, 잡. 잡에 있는 스펙의 항목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이 내용이 이 내용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말씀드렸죠? 크론잡은 잡을 뭐 한다고요? 컨트롤 한다고요. 그래서
잡의 내용을 그대로 잡 템플릿 안쪽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뭐합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죠. 언제? 매월 1일 3시 정각에 이 잡을 뭐하겠다? 반복해서 실행하겠다. 이게 바로 크론 잡의 템플릿이에요. 여러분 딱 구분되시죠? 잡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스펙부터 집어넣어주고 크론 잡 스케줄링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충분히 잡을 크론 잡으로 변형해보는 것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훈련해보면 좋아요. 잡으로 만들었던 거를 크론 잡으로 변형해서 타이핑을 하는 거죠. 네, 물론 API 버전의 API 버전은 배치 V1 베타 1이고요. 현재 오늘 날짜가 2021년 1월 11일이거든요. 네, 오늘 날짜로 봤을 때 이 잡은 V1 베타 1으로 실행했습니다. 쿠버넌티스 버전으로 보는 게 낫겠죠? 쿠버넌티스 버전은 제가 최근에 새로 설치해서 쿠버넌티스 버전에서는 제가 몇으로 실행했냐면 잠시 클리어 해서 보여드리면 자, 쿠버넌티스 버전 자, kubectl 버전을 보겠습니다. 근데 짧게 숏 타입으로 보면 1.20.1 버전입니다. 이 버전까지는 베타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피니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잡의 이그젠플을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 있는 이그젠플은 크론잡 이그젠플로 스케줄을 집어넣는데 자, 여러분 이 스케줄은 뭐죠? 에스터리스크만 5개 있는데요. 1분마다 한 번씩 실행되죠. 여기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기 뒤에다가 /1이라고 집어넣어도 1분마다 한 번씩이죠. 근데 굳이 집어넣지 않고 사용을 해도 1분마다 한 번씩 실행됩니다. 자, 그 잡을 어떻게 해요? 요 슬립 10초 동안 대기하고 헬로와 바이를 출력해주는 네, 잡 템플릿입니다. 잡 템플릿을 1분마다 한 번씩 뭐 해주겠다? 반복해서 실행해주겠다. 거기에다 추가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스타트 데드라인 세컨즈라든지 뭐 컨커런스 팔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얘는 이그젠플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터미널로 옮겼고요. 터미널에서 크론잡의 이그젠플을 한번 볼게요. 지금 다시요. 제가 크론잡의 이그젠플을 캣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자, API 버전은 배치 V 베타 1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조금 더 사이즈를 조절해 볼까요? 그리고 크론잡 이그잼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스케줄은 1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무엇을? 요 잡 템플릿을요. 잡 템플릿을 1분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실행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컨커런스 팔리시를 원래 값은 여러분 생략하게 되면 요 값이 뭐가 되냐면 always라는 값이 들어가요. 자, always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수. allow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always는 실수예요. allow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VI 에디터로 수정을 해서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저는 지금 forbid라고 지정했는데 원래 값은 여기에 바로 allow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략하면 allow가 되는 거죠. 그러면 allow 값이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잡이 러닝 중이어도 괜찮아 라는 게 allow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작업을 1분마다 한 번씩 실행하는데 이 작업이 지금 슬립 80초로 돼 있거든요. 그럼 뭐가 되죠? 1분을 오버해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쵸? 그때 allow라는 값이 디폴트 값으로 적용되는데 이 값을 그냥 사용하게 되면 안 쓰면 allow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업이 러닝 중에 이제 1분이 지나면 또 실행하고 러닝 중이어도 상관없어 또 실행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allow를 사용하지 않고 forbid라고 하는 값을 사용하게 되면요. 작업이 예를 들어서 80초 작업을 진행하는데 80초가 아직 안 끝났어요. 러닝 중인 상태예요. 첫 번째 작업이. 근데 1분 후에 또 실행하려고 하겠죠. 그때 forbid는 동작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한 번에 하나씩만 동작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실행되는 건데 지금은 실행되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뭐 할까? 10초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ward라고 하는 값을 사용했고요. start deadline seconds를 지금 500초라고 넣었어요. 자, 500세컨즈입니다. 500초가 들어가는데 500초 안에 이 잡 템플릿으로 정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스타트, 실행을 못하면 그 잡을 뭐 하겠다? 500초 동안 실행 못하면 취소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해당 잡을 500초 안에 실행하지 못하면 취소시키겠다. 그리고 작업이 러닝 중인 게 여러 개가 있어도 괜찮다. 러닝 중인 작업은 한 번에 하나씩만 동작할 수 있다. 그러니 다음 작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실행된 작업이 완료돼야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아래쪽에 뭐가 들어갈 수 있죠? 잡 템플릿에 들어갔던 리스타트 팔리스는 똑같이 네버나 on failure를 쓸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잡 템플릿은 앞서 배웠던 잡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한번 제가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위에 있는 현재 파드의 상태를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큐브시티의 명령으로요. create file 크론 잡 이그잼 야무를 실행합니다. 하고 엔터를 누를게요. 자, 작업이 실행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시간 보이시나요? 오늘 2021년 1월 11일입니다. 오늘 유난히 뒤에 1이 많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간은 8시 50분 48초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8시 50분 48초인데 이제 매 분마다 에스터리스크 5개 썼던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썼었냐면 이제 실행되죠? 보이십니까? 자, 크론 이그잼 보시면 1분에 한 번씩 실행하도록 구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1분, 자, 정각이 딱 51분 정각이 됐을 때, 네, API에 의해서 파드 하나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10초가 지나니까 컴플리트 됐어요. 또 1분 후에 뭐 하겠어요? 하나 또 실행하겠죠. 왜요? 1분마다 반복해서 실행하도록 스케줄링 해놨으니까. 자, 1분에 또 실행할 것이고, 1분 후에 또 실행하겠죠. 이럴 때 1분 기다리면 되게 길어요, 1분이. 카운트 하면서 기다리면 엄청 길어요. 평상시에 1분은 저 녹화할 때 40분짜리, 1시간짜리 이런 거 녹화할 때, 어떻게 이렇게 1분이 빨리 가지? 막, 어떻게 이렇게 30분이 훅 가버렸지? 막 이러는데, 이런 거 기다릴 때는 엄청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53초, 55초, 그리고 57초. 자, 이제 하나 더 실행되겠죠. 매 분마다, 그쵸? 바로 하나 또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되면서 러닝 됐습니다. 얘는 지금 러닝 되다가 10초가 지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컴플리트 상태가 되겠죠. 만약에 이 러닝 중인 상태를 제가 슬립 100초라고 해놨으면 100초가 계속 러닝 중일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currently policy를 forward라고 정의를 해놓으면 자, 다음 52분이죠. 53분이 됐을 때 또 하나의 파드를 실행할 텐데 그때 여기가 forward로 되어 있고 100초라고 되어 있으면 아직 러닝 중인 파드가 있으면 그 다음 거 자동으로 실행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뜻이라고요. 자, allow로 되어 있으면 러닝 중인 게 여러 개 동작돼도 상관없어. 그 시간 매 분마다 한 번씩 파드를 실행해 줄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3개까지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됐어요. 53분에 하나. 자, 그럼 강사님 이렇게 컴플리트 된 게 그럼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증가되면 나중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열흘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쌓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쌓일 수 있나요? 자, 여기서 큐브시티에 제가 get 파드 get 하고 get 크론잡 -5 야물 형태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야물 타입으로. 자, 스케줄 들어가 있죠. 스타트 데드라인 세컨즈 있고요. successful 잡 히스토리 리밋이 3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값을 우리가 야물 파일에 넣을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단위로 안 써도 디폴트 값이 히스토리 리밋이 3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에 대한 성공한 작업에 대해서 이 히스토리는 몇 개까지만 남긴다? 3개까지만 남긴다.
그럼 네 번째 완료된 건 어떻게 될 건데요? 얘가 complete 되면은 얘는 9PH로 된 아이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3개만 남겨주게 돼요. 보십시오. 자, 9PH로 되어 있는 파드는 삭제가 되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책은 3개까지만 남겨주도록 해주는 게 기본값으로 정의되어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금은을 그대로 가져다가 나는 과거 기록 5개까지 남기겠어, 10개까지 남기겠어 하고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크론잡이에요. 자, 저 지금 크론잡도 마찬가지로 동작 중에 뭔가 애플리케이션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다시 리스타트 되는 거는 잡의 기능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만 크론잡은 그 잡을 뭐 한다고요? 주기적으로 인터벌을 가지고 실행해 준다라는 거죠. 예약된 걸 알아서 동작시켜주는 거죠. 배치 처리할 때 굉장히 특히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굳이 뭐 컨테이너가 아니어도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크론잡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었었는데 그 기능 그대로를 컨테이너 베이스 애플리케이션에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작되고 있는 작업을 제거시키고 딜리트 크론잡 해서 크론 이그잼이라고 하는 아이를 삭제시키고 다시 우리는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론잡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작업하면서 약간 오타가 있었네요. 여러분 크론잡 이그잼플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있는 구문들은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뭐냐면 여기에서는요. 자, 뭘 가지고 오냐면 히스토리를 좀 가지고 보겠습니다. 뭐 있냐면 처음에 크론잡을 동작시켜주는 것부터를 실행했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작업을 마무리를 안 하고 실행했네요. 자, 이렇게 돼야 되죠. 크론잡을. 그리고 뭔가 정보 볼 때도 pivctl get 해놓고 크론잡 정보를 보면 되겠죠. 뭐 파드 정보 보는 거는 똑같고요. 동작 중인 크론잡으로 동작 중인 파드를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리스타트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겠습니다. 롤백들도 쭉 제거시키고요. 잡에 대한 기능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뭐 해주는 겁니까? 크론잡은 스케줄링에 맞춰서 작업을 반복해서 실행해주는 게 크론잡이 되겠습니다. 제거시키는 것도 데몬셋이 아니라 누굽니까? 크론잡이 되겠죠. 크론잡의 이름을 히스토리 뭘로 했나요? 크론잡 이그잼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크론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 다시 예쁘게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크론잡 어떻게 쓰면 되는지 정리되시죠? 자, 긴 시간 달려보셨습니다. 파드만큼이나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예요. 자, 쿠버넌티스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형태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어떤 컨트롤러 배웠습니까? 가장 먼저 배웠던 컨트롤러가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배웠습니다. 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파드의 개수를 보장해주는 가장 베이직한 컨트롤러였었죠. 네, 그리고 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다가 좀 더 레이블을 좀 더 다양하게 매치 레이블하고 셀렉터를 집어넣어서 매치 레이블스라든지 매치 익스프레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풍부한 레이블을 지원해줬던 게 레플리카 셋. 그 레플리카 셋을 컨트롤해서 롤링 업데이트, 롤백을 지원해줬던 롤링 업데이트 기억하시죠? 디플로이. 그리고 노드당 하나씩 시행되는 걸 보장해줬던 데몬 셋. 그래서 어디서 썼었죠? 로그 에이전트,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 돌릴 때 노드당 반드시 하나 보장해 줬었죠. 그리고 파드의 이름을 보장해 줬던 stateful set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잡이라고 하는 배치 처리에 유용한, 마지막에 이 파드가 어떻게 종료됐는지 종료 시점이 정상 종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리스타트 시킬지 컴플리트 상태로 완료시킬지를 결정해 주는 거. 그 잡을
스케줄링해서 예약을 걸어서 사용하는 크론잡까지 자, 둘, 넷, 여섯, 7개의 컨트롤러를 봤습니다. 여러분, 컨트롤러 정말 종류 많죠? 여기에 이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이 컨트롤러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컨트롤러의 모든 내용들을 쭉 봤고요. 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미래는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는 날로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미래가 오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